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3분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참 어둡고 힘든 연말을 보내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 새해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2025년 올 한 해를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 한 해 이제 벌써 시작된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논하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작년 이미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벌써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작년 11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한 1.9%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엄 사태 후 올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 예상률은 한 1.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세계 굴지의 그 투자은행들은 각각 이보다도 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각한 것은 내년에도 좋지 않다라는 예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높아지고 이중의 고통 속에서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단 정치 분야를 본다고 그러면 탄핵 관련된 사법부의 시계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각종 궤변과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탄핵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는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일단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 부분에 종국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탄핵 결정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극심하게 이제 양 진영의 갈등을 펼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그래도 상당히 근래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과격화된 네거티브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심이 가는 분야는 남북 관계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중 압박 전략을 쓰고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도 사실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쓸지 상당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도 어떤 전략을 갖고 한반도의 위기를 이제 부추길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예, 서둘러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신재범 변호사님께서 정치, 경제,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주목해서 보는 것은 아무래도 도민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매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경제가 역대 가장 낮은 성장률을 좀 차지할 걸로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민들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가의 부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금이 내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역 경제랄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자고 한다면 작년만 하더라도 강원도 교부세가 무려 2,500억 원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통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내려오지 않은 세수가 무려 1조 2,5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내려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올해 또 1.3에서 1.4까지 이러한 정도까지의 전망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 지역 행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단체장들이 신년사에 희망 섞인 전망 섞인 장밋빛 내용들을 내오고 있는데요. 이해와 병행해가지고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좀 챙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챙기려면 빨리 좀 국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탄핵 정국이 예상했던 거지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쉽게는 안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정리가 되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무튼 탄핵 정국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해 대선이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발맞춰 가지고 빠르게 좀 준비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이 올해 만약에 탄핵이 통과되고 치러진다고 한다면 바로 후년도에 내년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예. 관련돼서 좀 꼼꼼하게 임기 마지막 차를 맞이하는 단체장들에 있어서의 사업의 성과 그리고 성적표를 제대로 좀 살펴보는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 국정 안정에 관련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그 탄핵 결정이 언제 있을지, 그리고 탄핵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그리고 그다음 대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세 가지 부분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일단 탄핵 시기, 그 결정, 종국 결정 시기와 관련돼서는 사실 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 1월 3일 날 첫 이제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1월 14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근데 뭐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다만 그때보다 3월 10일 날 이제 종국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빠르게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7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적은 한 7, 8차례 변론 기일로 종국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쟁점이 명확을 하고, 그리고 예. 관련자들이 이미 국회에서 상당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 기소가 김용현 장관 등 뭐 그 구속 기소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 피의 청구인 측에서 뭐 항변할 만한, 변수할 만한 사항이 특별하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예상은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대선은 그 시기는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에 이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미 3월이나 4월쯤에는 이미 TV 대선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그리고 빠르면 4월 중에 이제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년의 과정에서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상당히 붕괴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지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보여지는 행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행태에 비춰봤을 때 추후에 구구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어떤 향후의 어떤 진영간의 대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출범하는 정부는 상당히 그 국민 통합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올 한 해도 국정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해결도 안 되고 점점 더 악화되면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요. 이미 뭐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서민 쪽의 어떤 경제 문제는 상당히 좀 이제 해결이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26년도 뭐 다 예상이, 지금 경제 성장률 예상이 상당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도 상당히 낙폭이 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도 이제 투자가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도 떨어지게 되는, 고용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 경기 악순환이 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서비스업 분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음식점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좀 암담하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 재정에 대해 가지고 조기 집행을 좀 서두르고, 그리고 소비 내수 진작을 위한 어떤 예산 집행을 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뭐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자한다면 법원에 서민들이 어뢰게 될 경우에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04년서부터 14년부터 이 통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나온 게 역대 최대치를 찍은 3,200억 건까지 나오게 되므로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와 있고요. 예. 또 저소득층과 저금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액대출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9%의 연체율을,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도 말에 나온 걸 보면은 무려 29.4%, 3배가 늘어나는, 2배가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수치와 상황에서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초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서민 맞춤형 이러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를 조기에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올 한 해 강원도의 상황은 어떨지 좀 짧게 분석을 해주시죠. 가장 그래도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금 30년을 올해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지방자치 30주년이 해가 올해를 맞이하고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단체장들이 이 성과와 지방행정의 혁신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신 변호사님께서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기초단체든 뭐 광역단체든 의원이든 뭐 단체장이든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중앙정치와 분리돼서 지역 현안만 살피는 그런 1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올 한 해 누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